네, 안녕하세요. 중장년층의 꿈과 함께 뛰는 회사 상상운의 신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창업을 한 지 한 1년 좀 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우리 중장년층 어른분들 모시고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젊은 청년들보다 훨씬 그 눈이 반짝반짝 하셔서 제가 더 기분이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1시간 가까이 앉아 계셨는데 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작년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가 양성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이런 회사를 젊은 친구가 왜 중장년층 시니어 퇴직자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전 직장에서 제약산업 쪽과 관련해서 아시아 쪽,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쪽의 제약산업에 대한 조사를 하고 거기다 레포팅을 해서 레포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조사 쪽에 있다 보니까 경영지도사라고 혹시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강의를 좀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을 보면 다 이제 퇴직을 하시거나 퇴직을 앞두신 분들인데 정말 좋은 회사에 다니시고 많이 경험 쌓으시고 정말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퇴직 후에 대해서 내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라도 해야 되나? 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분들이 20년, 30년 동안 많이 교육 많이 받으시고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퇴직과 함께 일에서의 퇴직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의 퇴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보고 이거는 그분들에 대한 너무 아깝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적인 낭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외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제가 있었던 건데요. 이거는 우리 시대의 50대들의 인생을 잘 그려낸 서울대 송옥은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혹시 이거 아시나요? 네. 이 제목 저희 여기 50대 분들은 공감하시나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아이를 둔 아빠인데요. 저도 이거를 본 순간 이게 맞아. 내 가족들한테 말 못하고 또 가족들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이렇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위해서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저희 상상우리의 비전, 저희 상상우리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중장년층이 사회와 가정 속에서 만족스러운 소통을 하고 꿈을 성취하며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 꿈이고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간단하게 좀 사업 내용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여기 상상 캔버스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퇴직자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멘토링과 컨설팅 그리고 중요한 이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젊은 세대들 그리고 가족, 사회 구성원들 같이 소통하는 방법을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오늘 용산구청에서 인생 제2막 설계하기라는 과정을 했고요. 오늘이 수료식이었고 수료식 때 다 같이 여기가 상상 캔버스인데요. 저희가 Draw Your Life라고 해서 캔버스에 자기가 이 향후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같이 전시하고 수료식 때 같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그런 인생 2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개인이 원하는 교육이 실현하는 상상학교라는 것이 저희 이제 주 교육인데요. 저희의 교육계에 있어서의 모토, 철학은 교육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육을 맞춘다는 것을 저희 철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지금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50대, 60대 분들이 계신데 여기 50년, 60년 동안 다른 인생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퇴직자들을 위한 교육들을 보면 좀 많은 부분이 똑같은 교육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나는 정말 여기 교회에다가 통나무집을 짓고 싶어. 그러면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분들과 같이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강좌를 만들고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런 교육을 같이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설계하기, 그 다음에 토크 코스 같은 것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특히 그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저희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 관련한 창업을 좀 많이 권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저희랑 같이 했던 분들이 사회적 기업 한 3개 정도 지금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에 저희가 진출해서 지금 사업비를 받고 지금 시작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상상 캔버스라는 공간에서 보시면 되게 좀 희한하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육을 하는 공간이고, 저 창가 쪽에는 실제 자기가 노트북 들어와서 일하는 공간, 그리고 이 차를 마시면서 네트워킹 하는 공간, 저 안쪽 저에서는 같이 멘토링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저쪽 벽쪽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하얀 벽인데요. 다 화이트보드처럼 쓰실 수 있으세요? 여기 또 써있죠. 이것처럼 내 인생을 그릴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이 앞에까지가 저희 내용이고요. 사실 저는 그 앞에 부분들은 중장년층 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했으면 저는 좀 청년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저희 오늘 강의의 목적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청년들이 많이 안 오신 중장년 분들이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앞에서 말씀하게 드렸지만, 너희들이 시니어에 대해서 뭘 알지? 너희들이 우리 인생을 알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라고 하고, 저는 청년과 시니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제가 이전 직장이 조사를 하는 회사에 다녔다 보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한 200여 명분의 시니어들을 만나서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FGR은 조사를 해서 실제 퇴직을 하기 전에 분과 퇴직을 하신 분들 같이 이제 제가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퇴직을 하기 전에 분과 퇴직을 하신 분들의 정말 큰 차이가 있는데요. 퇴직을 하시기 전에 분들은 퇴직하면 생각나는 건 무엇이에요? 하면 뭐를 말씀하실까요? 좀 기대, 휴식, 네, 그리고 새로운 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약간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근데 퇴직을 하신 분들은 어떤 말씀 하실까요? 혹시 퇴직하신 분들 중에 퇴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네? 무료, 두려움. 네, 네? 생계. 네. 저희랑 같이 조사했던 분들은요, 대신. 네. 그 다음에, 또 네, 소외감.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허무함,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퇴직을 하시기 전에서는 사실 퇴직을 하신 다음에는 퇴직에 대한 준비를 퇴직하시기 전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왜냐면 내가 이만큼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이만큼 인생을 살았고 이만큼 내가 잘 살아왔는데 퇴직한 후에 내가 못 살겠어? 나는 연금도 이만큼 받는데. 근데 퇴직하신 저희 패널 거기 같이 참여하셨던 분 중에 중소기업청에 서기관으로 퇴직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은 한 달에 35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시면서도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배신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자기가 중기청에 같이 가서 어떤 사업을 좀 해보려고 갔는데, 자기를 이제,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되게 소외시키고 그런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저희가 감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만들 수 있고, 또 시니어분들이 직접 겪으시지만 이거를 청년의 아이디어로, 청년의 어떤 열정으로 이 일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이 일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사례들도 실제 청년들이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만든 회사들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리움이라는 회사인데요. 뭐 RFID를 이용한 분실 방지 시계라고 하는 건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실제 시니어분들이 건망증이 심하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걸 좀 어떻게 방지할까라는 걸 해서 실제 어떤 스티커 형태로 붙여놓고 이것이 거리가 떨어지면 소리가 나는 그런 거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아직 뭐 제가 월요일 날 한번 뵀었는데 이분들 뭐 상품화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것이 좀 상용화가 되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뭐 같아 보이시나요? 목걸이요? 네, 물고기요? 아, 어떻게 하셨어요? 잘 아시나요? 네. 저는 뭐 펜던트, 목걸이 펜던트처럼 보이시죠? 근데 이플룹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두어 번 정도 만났던 회사인데요. 여기는 그 돋보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쁘지 않나요? 네, 이쁘죠. 실제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행커칩에 넣을 수 있도록 되게 넣고 여기에 넣고 다니다가 뭘 봐야 할까 하면 꺼내서 돋보기 보는 해서 실제 돋보기를 들고 다니면 되게 좀 내가 너무 노인 같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 이제 꽂아놓고 뭐 목걸이에 껴놓고 이렇게 목걸이처럼 만들어 놓고 뭐 하면 돋보기를 설사 보더라도 되게 이분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자존감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이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이게 GS샵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GS샵에서 한번 구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종류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타랍이라는 것인데 앞에서도 그 외국 사례에서도 있었는데요. 그 인생 이막 설계의 동기를 부여하는 포토 자서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사진을 가지고 나의 살아왔던 것들을 보는 건데요. 저희도 이제 교육 과정 중에 하나가 나의 인생 트리라고 해서 나무를 하나 만들었고 나의 10대부터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부터 내가 생각했던 꿈이 무엇이었지라고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내가 정말 그걸 꿈 이뤘나? 라고 하고 그걸 비교를 해나는 저희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실제 그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많은 꿈을 꿨는데 이루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동기를 많이 가지시고요. 실제 오늘도 저희 캔버스를 만들었을 때 사진을 어렸을 때 사진을 가져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보면서 나의 인생 그리고 향후에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폴랑폴랑이라는 회사 좀 유명한 회사들 좀 아시나요? 여기는 그 동물 치유하는 회사인데요. 도그 워커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그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는 그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신 다음에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동물 같이 걸어 다니는 어떻게 보면 그 직장인들이 출근할 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시 퇴근할 때 데려오는 것처럼 그분들한테 동물을 맡기고 이제 같이 산책하는 그런 직업을 하는 거고요. 뭐 많이 활성 안 됐어도 그래도 보수도 괜찮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보텃밭은 저희 오늘 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그런 행사에 좀 자주 오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 대학생들이 만드신 건데요. 그 텃밭에다가 여보텃밭이라는 거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시겠지만 그 부부가 같이 하는 그런 텃밭을 만들어서 서로 같이 뭐 몇 개월 과정으로 한번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저희가 상상학교라는 것을 하기 전에 저희가 상상학교가 총 10가지의 어떤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카테고리의 상상학교를 하고 싶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되게 놀랐던 것 하나 중에 상상가족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상가족학교는 부부간에 자식 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학교인데요. 이것을 하시겠다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퇴직을 하신 다음에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작 퇴직을 한 다음에는 배우자한테 그리고 자식들한테 소외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최소한 배우자한테 그런 것들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대학생이 실제 창업을 했던 경우입니다. 에코11 같은 경우도 앞에 이제 텃밭과 비슷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부부가 한다기보다 이제 직업과 관련된 거고요. 실제 텃밭 지도사라는 것을 해서 지금 텃밭을 만드는데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을 소개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에
그 저희 용산구청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같이 데리고 모시고 노들섬에 갔습니다. 노들섬에 저 처음으로 저 바로 앞에 살아도 노들섬 처음 가봤는데요. 거기 텃밭을 가보셨나요? 거기 가니까 서울이 아니더라고요. 저 시골 온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도시 양봉을 하는 그 체험을 한 2시간 정도 하고 왔는데요. 이것처럼 어떤 텃밭을 집 안에, 아니 집 앞, 그 옥상에 혹은 집 앞에 정원에 아니면 다른 공간에 텃밭을 만드는 일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회사들은 그 유한킴벌리의 더 편리한 생활용품 공모 사업이라는 것에서 이제 발굴이 돼서 실제 사업이 더 활성화된 거고요. 청년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했고요. 이거는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같이 한번 정보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시니어 쪽과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쪽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청년분들이 많지 않아서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 너무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건방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청년분들한테 같이 시니어 사업을 하기 전에 좀 중요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시니어와 청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시니어분들이 이걸 원하겠지. 또 시니어분들은 또 다른 생활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200명이 넘는 분들과 대화를 한 것도 바로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것이었고 지금도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융합이라고 했는데 실제 시니어분들이 정말 그 아이디어가 정말 좋으세요. 저희도 교육을 시키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오늘도 캔버스를 제가 쭉 저희 그 용산구청 가면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것인가에 대해 쭉 둘러봤는데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니어 산업을 하기는 사실 되게 힘듭니다. 이게 아직 산업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좀 많이 배고파야 되고 저도 많이 배고프긴 한데요. 그래서 좀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매자가 아닌 동반자. 저희가 교육사를 하면서 저희는 그 교육을 시키는 분들한테 우리의 교육을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지 그분들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어떤 형태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시니어 쪽 산업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질소인 네트워크이죠. 이 공간을 좀 청년분들 그리고 시니어분들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상상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어떤 일을 정말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